2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러죠.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자가 전 세계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래요. 200만 명인가? 200만 명? 그 정도 이렇게 200만 명이 넘게 감염됐던가? 그 중에 미국에만 90만 명이 넘게 감염되고 5만 명이 넘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죠. 미국이 제일 제일 많이 뭐 그 다른 나라가 더 많이 된 나라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코로나보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이 죽는 그 감염병이 있어요. 말라리아가 대표적인데요. 아프리카만 올해 사망 추정 예산치가 76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말라리아를 거의 다 퇴치를 했거든요. 말라리아는 모기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염되고 병들고 모한 두통, 학질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주로 이제 열대 지방의 말라리아 그 감염, 우리처럼 이렇게 온대 지방 이렇게 이제 여기에 있는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또 심각한 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데 누군가는 심각하게 해서 죽겠지만 열대지방은 굉장히 치명적인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런 방역 때문에 오히려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은 더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해요. 주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게 병이 창궐하면 계속 뉴스로 나오고 뭐 심각한 공황으로 막 치닫게 될 텐데 저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방역만 잘해도 모기가 생기지 않게만 해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뭐 치료제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워낙 못 사는 나라인데다가 인구가요 근래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아프리카의 인구가 막 늘어나. 인도 인구 늘어나는 속도 보면 무섭거든요. 아니 이렇게 제가 인도에 이제 20년 전부터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20년 전에는 이렇게 다녀도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가보니까 도떼기 시장이에요, 도떼기 시장. 이렇게 우리는 보통 시내만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인도 가보니까 시내는 뭐 그냥 서울 길 막히는 수준이고요. 그 곳곳에 지역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게, 야, 이거 인간 시장이 할 만큼이나.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5년 이내로 어쩌면 이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 같다. 네, 중국이 14억 5천인가 그러고 인도가 13억 6천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은 저출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으로 점점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인도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인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아프리카 지역이 아프리카는 땅덩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 전 유럽과 미국과 인도와 중국을 합해도 아프리카만큼 안 돼. 뭐 아프리카 엄청나게 커요 보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아프리카는 척박한 곳이고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 물 부족한 데도 많고 해서 사람이 살기 어렵지 않나? 실제로 농사 짓기도 어려운 데가 많다 하더라고요. 밀림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벌써 12억 5천만 명의 인구에 도달했고요. 그 중에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2억 명이 넘었어요. 나이지리아가 이제 뭐 아프리카 서쪽에 서쪽 중앙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거기는 석유도 이렇게 많이 나는 곳인데 어쨌든 그 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2억 명이 넘었고요.
그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몇 년 지나면 미국을 초월할 수 있대. 미국이 3억 3천 명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면 미국을 초월한다니까 놀라운 속도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이디오피아 하면 정말 뭐 난민의 뭐 가난한 나라였는데 1억 명이 넘어요. 이디오피아 인구가 1억 명이 넘어. 아니 그게 30년 전만 해도 3천만 명 이제 얼마 안 됐거든. 근데 빠바바박 늘더니 1억 명이 넘는 거야. 나이지리아도 봐봐야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야 인구가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 증가 속도가 심지어는 한 여성이 40명까지 난 이게 가능한 가능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40명 아이가 40명이 넘었다 이래. 아니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그 동양 삼국은 점점 인구가 줄고 예, 우린 또 중국하고 같이 산하 제한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이 무슬림들도 이제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인도인들도 많이 낳고 아프리카 원주민 뭐 아프리카인들도 인구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인구가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경제 지형 중에 경제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요. 사실 해외로 뻗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국내에서만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게 뭐 그 젊은 애들은 뭐 이렇게 그 취업하기 어렵고 40대도 요즘에는 그렇게 그 그 실업자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40대도. 그리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더 이상 일하기 어렵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오래전부터 70년대부터 계속 수출 위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 정책이 조금 전 세계적으로 월드하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국민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언어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는 다 할 줄 알고 영어하고 중국어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줄 알고 가서 이제 무역하는 이런 것들도 일찍부터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말한 대로 저 동남아시아만 해도 이렇게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 2억 5천, 3억이거든요. 보면 문 대통령이 지금 그 베트남보다도 인도네시아에 공을 되게 많이 들이고 있어요. 당연하지 인구가 그래 많은데. 그리고 인도에도 당연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인도에다 공장을 세우고 현대자동차도 인도에다 공장을 세웠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더 늘어나고 또 그 지속적으로 이제 1인당 GDP도 높아지고 있어요. 인도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제 그 1인당 GDP가 높아지면 구매력도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프리카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까지는. 우리한테는 아프리카가 정말 먼 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 하면 진짜 먼 아프리카 TV가 있어가지고 좀 친숙하긴 해도 그래도 왠지 모르게 저 안드로메다 같은 곳이 아프리카인데요. 여행도 거의 다니기 어렵고 말라리아 때문에 다니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동남아시아도 진출하고 아프리카도 진출 오래전부터 했고요. 중국은 이제 대대적인 투자를 뭐 계속 하고 있죠. 일대일로 이래가지고 동남아시아에 삭슬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제 유럽까지 이제 이탈리아 이런 데까지 쫙 중국은 이렇게 그 투자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까지 조금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말라리아를 퇴치를 해야 되는데 참 심각하죠. 이렇게 본래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가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80만 명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왜 이제 세계 이렇게 그
난민 구제하는 기구들 있잖아. 거기 기구들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와서 점점 그 숫자가 80만 명에서 70만 명, 50만 명, 30만 명까지 내려왔어. 30만 명대까지 2018년도에 이렇게 엄청 많이 줄였잖아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20년 전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이런 사태 때문에 거기 방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다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급격하게 올해는 76만 명 예상치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20만 명인데 말라리아는 그거의 4배나 더 많아요. 유럽 서방 사람들의 이 생명은 소중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생명은 안 소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말라리아는 그냥 늘상 있을 수 있는 옆에 뭐 친구의 형제 중에 누군가 이렇게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걸려서 또 걸린 상태로 그냥 이제 그 한번 두통이나 발열 또는 한번 학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늘 있을 수 있는 말라리아랑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죠. 또 우리는 감기를 늘 달고 살죠.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겨울만 되면 여기저기 콜록콜록 이렇게 감기를 늘 달고 살고 또 신종플루도 요즘에는 뭐 2009년부터 생겨서 신종플루도 곳곳에 사람들이 신종플루 많이 걸렸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신종플루 많이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기처럼 신종플루처럼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병이 되지 않겠나, 그러기가 쉽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그 전염되는 속도라든지 또 전염돼서 생기는 증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증 환자가 80%가 경증 환자라니까 걸려도 안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걸려도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 보면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또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죽음에 노출돼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죠. 갑자기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이런 경우 정말 많고요. 사고로 죽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살로 죽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우리가 모르게 총격으로 죽는 사람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10만 명 중에 타살로 죽는 사람이 0.7명밖에 안 돼요. 정말 적은 거예요. 10만 명 중에 한 명도 되지 않아. 타살로 인해 죽는 사람이. 살인 사건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울산에 뭐 살인 사건 몇 번, 1년에 뭐 한 10건이라도 나나? 몇 건 안 나잖아.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안정된 치안 때문에 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중남미 같은 이런 데는 10만 명당 50명, 70명은 기본이에요. 10만 명당 200명, 300명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타살로 인해서, 총격으로 인해서, 아니면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죽어요. 물론 코로나처럼 이번에 코로나는 이제 새로 된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타서 그렇죠. 사실 우리는 언제 차에 치여 죽거나 언제 이렇게 타살로 인해서 죽거나 또 언제 또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 같은 또 뇌졸중이나 이런 것처럼 또 아니면 암처럼 이런 걸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늘 노출돼 있죠. 살아간다는 것이 죽는 걸 전제하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번 감염병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섭게 할 것들은 아닌데 처음 겪는 것들은 항상 이제 쉽지 않은 거니까요. 또 그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방역이 얼마나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조심하고 방역을 나름 이제 신경 써서 했기 때문에 치명률도 얼마 안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미국은 방역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 안 했는가 봐. 초기 대응이 완전 실패했잖아요. 트럼프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뒷짐 두고 있다가 이미 다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다 많이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덜 걸리고 덜 죽더라. 마치 자동차 운전을 조심하고 또 신호를 잘 보고 다니고 또 차가 언제 나한테 들이고 이렇게 밀고 올지 모르니까 주변을 살피고 이제 그렇게 다니면 이렇게 차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사망률이 줄고 또 우리나라처럼 늘 건강 체크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암으로 인해서 죽을 확률도 많이 줄게 되고 이게 그 다른 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그 타살로 인해서 죽을 확률도 확 줄게 되고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천재지변인가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해서 하는 거야.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천재지변도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다면 덜 죽겠죠, 그죠? 해운대에 해일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와. 야, 그럼 해운대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20m짜리 해일이 막 올라오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해운대 구청장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대비하자 해서 대피 훈련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면 한 반수 이상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 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번에 코로나도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이만큼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 이렇게 지적 수준, 교양적 수준 이거랑 비례하는 것 같아요. 지적 수준이 높고 또 의학적 사고가 높고 또 합리적 사고가 잘 된다면 그러면 감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해야지 밖에 사람과 접촉을 덜 해야지 감정은 너무 집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해야 되고 백화점도 가고 싶고 뭐 또 사고 싶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뭐 이렇게 바에도 가고 싶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고 이렇게 그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못 이겨서 그런 데 가서 뭘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팬데믹으로 이렇게 다 감염이 돼 버리고 감정을 제어해서 지금은 위험한 상태니 우리끼리 참고 견디고 잘 지혜롭게 대처하자. 이게 이제 교양적이라 할 수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사고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타살로 인해서 죽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가만 보면 교양적이지 않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이 높더라.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우리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합리적 사고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법적 지식 그리고 이제 인간의 본연적인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인간의 본연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인문학적 지혜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배우고 갈고 닦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안전한 사회에 진입되는 게 아닌가. 그나마 대한민국은 나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요. 그 중에 또 70% 정도는 대학을 다 진학을 해요. 아직 뭐 주입식 교육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또 국민이 읽고 쓸 줄 알고요. 또 한 번씩 이렇게 그 텔레비에서 명 강사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하잖아. 또 김창옥 교수인가 이런 사람들, 김재동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좋은 말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면 김명호 도울 선생도 열심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예, 저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것과 또 이렇게 전 국민이 나름 이렇게 그 학식들이 교양들이 있어서 이번에 감염병도 이렇게 잘 해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간다면 자살률 좀 줄어들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렇고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 이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외 무역 이렇게 동남아시아 진출도 좋고 또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인이든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든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은 동포로 여겨서 같이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정부를 하세요.